국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주로 IT 분야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 회사는 이제 이하 B2C 플랫폼 회사인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그 크기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도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1억 5천의 보증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돈이 이제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기술보증기금에서 그 자금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기쁜 일이었으나,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1억 5천이라는 자금은 불과 6개월 만에 다 소진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자금을 다 소진을 한 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어떤 보증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책 자금을 융자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는 그런 좀 지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 보증을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 보증을 쓰고, 보증을 쓰면서 1%에서 1.5% 정도의 이자를 어차피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그거 위에 금융권에서 3%, 4% 되는 또 이자를 또 가져가고, 전체 합치면은 4%, 5% 정도가 되는 자금이 어떻게 IT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국가의 정책인지가 약간 의심스럽고, 또한 그렇게 한번 보증을 받으면서 초기에 약간 실패한 기업인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담보를 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매출이 금방 나옵니까? 스타트업은 한 2년, 작게는 2년, 길게는 3년 동안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버텨야 되는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획일화되어 있느냐?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 10억. 그 10억을 우리 같은 IT 회사에서 20명 정도를 용역을 해서 10억이 매출이 발생을 했으면, 그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주 우수한 회사이고, 그렇지만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 가령 그렇게 함으로써 재무제표가 나빠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일반 은행하고 똑같이 좋은 회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스타트업 회사가 일반 용역회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국가에서는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러한 거 말고도 국가에서 1년마다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런 거를 국가에서 물론 추진을 하는데, 물론 뭐 어떤 기업에서는 그런 게 이제 잘 추진이 돼서 이제 뭐 사업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또 어떤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한 평가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일례로 어떤 회사가 그 미래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문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고, 또한 그러한 수행 자체를 국가 조직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청 영역을 줘서 수행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빙성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어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좀 전면적인 개편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대학이 아주 뭐 우수합니다. 대학이 우수하고, 어, 뭐, 그렇지만, 음, 대학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그 제공해야 되는 국가 지원 사업의 내용을 어, 대학의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그 분야에서는 대학의 한계성이 있는 거고, 기업은 10년, 20년 이런 발전 속에서 대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성장 가능한 기술력의 배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대학의 초창기 수준에서 대학을 위주로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IT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론으로서 나 이후에 있는 세대들이 조금은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물론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뭐 좋은 학과, 뭐 의대나 아니면 뭐 요즘 뭐 법대가 인기 있는지 어디가 인기 있는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다 모든 게 이제 그 기술 분야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의대도 기술이고 뭐 법대도 기술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은 국가에서 어떤 사업 추진을 할 때 획일화된 어떤 사업 지원이 아니고 실제 현상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정확히 조금 인지를 하고 그런 게 잘못되었으면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는 거고, 다 국가의 자금이 개인이 내는 세금들, 삼성전자가 뭐 수십조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그 미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어떤 회사에 그런 지원을 해야 될지를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어, 하면 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했던 국가지원 사업하고 올해 했던 이제 국가지원 사업하고 항상 뭐 똑같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작년에 냈던 그 대학 교수의 문제하고 올해 냈던 대학 교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하고 똑같이 내면은 우리나라는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후손,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조금은 작은 개인이나, 작은 회사들이, 어, 조금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국가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